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코칭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봄코치와 전 국민 1인 1코치 시대를 꿈꾸는 영코치가 여러분을 코칭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또 이렇게 가고 네. 새해를 맞은 지 벌써 또 이렇게 한 달 훅 지나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속도는 저보다 더 늦겠죠? 몇십 킬로로 달리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60km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는 생각을 하루하루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점점 가까워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노사연의 노래 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젊으니까 이런 노래도 모르나. 이제 젊지 않아요. 근데 참 맞아. 우리가 성숙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간혹 어떤 때 뿔날 때는 뭐야 익어가는 건 그냥 늙어가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뿔내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뿔낸다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먹는 건데 이제 좀 더 더 여유를 가지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21년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잘 이제 넘겨왔고 2021년도도 이제 잘 넘겨야겠죠. 잘 지내봐야겠죠. 네. 2021년 새해가 되면 다들 새로운 다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뭔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코치님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해이지 않을까? 이제 본코치님이 작가로서 데뷔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너무 아직도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아직도 나한테 싹 이렇게 딱 내 옷 같지 않은. 작가라는 그 호칭이 아직 너무 어색하고 제가 처음에 KAC 땄을 때 코치라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부르면 코치라는 그 말이 너무 어색해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저한테는 좀 그런데 네 맞아요. 12월 달 말에 책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여행의 질문 제목도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제목을 여행의 질문이라고 하게 되셨어요? 우리 오늘은 약간 역할이 바뀌겠네요. 역할 바뀌는 거예요. 저를 이제 오늘은 책 나왔다고 하시니까 또 요 책 그 추천사도 이제 영코치님이 써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오래전부터 여행의 경험이 좀 비교적 다양한 편이고 또 이제 그런 여행들이 저한테 저의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워낙 많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꿈을 잠깐 이제 접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코치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행의 그 속성이 삶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칭의 속성과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이 얘기는 나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좀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제 삶의 어떤 중요한 그런 전환기마다 뒤돌아보니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녀와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어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 또 코치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행의 질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제목을 짓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리셋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그 의미, 무게감이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리셋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이어지는 거고 저는 우리 본코치님의 삶을 제가 다는 아는 건 아니지만 딱 책을 봤을 때
아니 그 배낭여행도 네네. 다녀오셨더라고요. 네네네. 올해 제가 좀 길게 갔다 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직업적인 거에 의해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봉코치님의 삶이었구나는 네.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막 정말 여행을 좋아하고 막 여행을 전문가고 이렇진 않아요, 사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막 세계 일주도 갔다 오신 분들 그쵸. 너무 요즘에 많으시고 정말 틈만 나면 가시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정말 제가 뭔가 전환기라고 불릴 네. 만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에는 되게 의미 있는 여행들을 또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의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전에 항공사에서 근무할 때 다녔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의 그거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네, 저한테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 직업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 필요한 인생의 어떤 시점에 다녀왔던 네, 여행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은 질문을 줬죠. 네. 그래서 되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과 관련된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생과 관련된 네, 책처럼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행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삶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조금 더 여행하듯이 네.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리고 또 그런 태도가 사실은 코치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태도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죠. 네네. 이게 그 책이 여행의 질문이잖아요. 네. 네,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 반응이 오는 질문은 어떤 거라고 말씀들 하시나요? 이제 많이 읽어주신 분들이 코치님들이 많이 일단 시작을 해주셨는데 정말 내 얘기 같다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는 아무래도 저처럼 그런 워킹맘으로서의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이거 내 얘기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아이랑 같이 제가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단둘이서 첫째 아이랑.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아이가 저한테 저 아이랑 나눴던 대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너무 바쁘고 뭔가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당신의 삶은 숙제인가요, 축제인가요? 이 질문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우리 봉코치님은 당신의 삶은 숙제인가요, 축제인가요? 지금은 네. 진짜 어떤 때 숙제처럼 그러니까 24시간 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 정말 축제처럼 느껴지고 다가오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항상 숙제이거나 축제이긴 아니지만 그 태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축제라는 의미는 뭔가 내가 정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빡빡하게 계획을 짜고 숙제하듯이 뭔가 달성해야만 하는 일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지금 너무 축제 같죠. 전반적으로 나의 삶이.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들을 조금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거나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저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즐기는 태도로 축제처럼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건 없고 그 자체로 축제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의 장면에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즐기고 함께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네, 맞아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저도 되돌아보면 그때를 다시 보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후회는 거의 없는데 아이들과 더 함께하지 못한 그 아쉬움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봉코치님은 어떻게 저런 용기를 낼까? 어떤 용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딱 아이와 둘이서 배낭여행을 네. 가는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우연히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약간 저희 가족만의 전통처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큰 전환기에 아이들이 좀 여행을 갔다 오면 이게 삶의 어떤 예방주사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믿음이 있어서 이제 큰애가 7살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공백이 있잖아요. 겨울방학에 봄방학. 그때 이제 둘이서 그 태국으로 북부로 이제 여행 배낭여행 말 그대로 정말 배낭여행이었어요. 배낭만 메고 뭐 아무것도 예약 안 하고 갔었는데 뭘 얻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뭘 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같이 경험을 하면 무언가 얻어올 거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이 저는 있었어요. 제가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항상 아이와의 그 시간이 아쉬워서 어떻게 보면 뭐 아이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저를 위한 시도였기도 했죠.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벌써 커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요. 시간 너무 빨라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둘째하고도 이제 둘이 그렇게 배낭여행 가려고 했다가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어요. 만약에 그때 괜찮을 거야 하고 나갔으면 못 들어올 뻔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정리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둘째하고도 꼭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함께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뭘로 추억하나요? 기억하나요? 갔다 와서 아이가 나는 배낭여행자야 라면서 그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까 하면서도 아이한테도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나름대로 좀 뿌듯한 경험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저도 되게 좋았고 여행할 때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게 7살 아이랑 단둘이 배낭여행이 가능하냐. 근데 너무 가능했고 오히려 처음에는 제가 막 보호자니까 아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오히려 아이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보호자에서 동반자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저한테는 또 정말 성숙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죠.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부모님은 되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되게 신경 쓰게 되고 또 아이들은 조금 더 호기심, 뭔가 도전, 시도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밸런스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 다툼이 되겠죠. 네. 근데 뭐 다툼까지 될 만한 아이가 이제 또 어릴 때였고 이제 여행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배낭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가족이 같이 갈 수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갖춰져 있고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곳들로만 뭐 물놀이라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뭐 호텔 안에서만 있는다거나 뭐 이런 여행들만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이와 가고 싶었던 여행은 사실 목적 자체가 또 그 여행을 통해서 아이한테 주고 싶었고 같이 경험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배낭여행의 경험들이어서 이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가족이 같이 가면 그 가족의 원래의 그 어떤 그 안에서의 역동이나 이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조금 비틀어서 그런 경험을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갔었던
너무 근데 정말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중에 몇 음. 가지 중에 그럴 것 하나라고 같아요. 생각해요. 예. 저는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지금 하시면 되죠. 아유, 다른 여자의 남자가 되어버린 큰 아이는 이미 끝났고 작은 아이는 군대가 있으니 네, 그런 아쉬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나는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 함께 온전히 그 시간을 함께 해줬다라는 네. 그 사랑이 좀 평생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그 여행하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정말 그 시간 동안은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갔다 와서 이제 최근에도 우리 애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해봐야 알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해서 그랬었잖아. 엄마 이런 일 있었잖아.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어? 라는 말을 제가 가끔 또 망설이고 있을 때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아이한테도 좋았고 저한테도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랑 좀 코치의 시선에서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코치이기 때문에 어떤 때 가끔 아이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네.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하 모먼트를 주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질문들이었을까요? 이거는 사실 여행의 질문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아이가 저한테 우문현답을 했던 그 모먼트예요. 질문을 줬다기보다는 제가 그 바퀴벌레를 만난 상황이 있었어요. 숙소에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 다른 거는 그냥 괜찮은데 제가 진짜 바퀴벌레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모든 벌레를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막 뭐 잠자리를 가리거나 정말 아무거나 잘 먹고 어디서든 다 잘 자고 이런 스타일인데 벌레는 싫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 바퀴벌레 어떻게 잡냐?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이가 용기를 내 엄마 이러는 거예요. 바퀴벌레 잡으면 되지? 막 이러는 거에서 용기를 내는 게 뭔데?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마음을 힘껏 부여잡는 거 이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이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 사실 그 여행을 아이랑 오기까지도 굉장히 저한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 순간순간에 사실은 저희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일상에 어떤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부여잡는다는 그 표현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부여잡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와의 대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은 우리의 뭐랄까요? 선생님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많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순간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서 제 천재 아니야? 그런 순간들 여러 번 있었지만 천재는 아닌 걸로.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아이들의 그 순수함, 호기심, 뭔가 판단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여행의 질문이란 책의 부제가 인생 여행자를 위한 코칭 에세이거든요. 제가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갔던 것도 아니었고 여행에 가서 직접적으로 뭔가 질문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다녀와서 뒤돌아보니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었구나.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행에서 취하는 여러 태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여행이 되게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를 인위적으로 밀어넣는 건데 우리는 가가지고 뭔가 뭐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즐기잖아요. 네. 그러한 태도들, 뭔가 어떤 변수나 실수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원인이 뭐지? 너무 막 그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 하면서 정말 그 상황을 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여행을 마무리하잖아요.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관점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필요하지만 또 코칭에서도 저희가 모르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네. 호기심을 발휘하고 뭔가 좀 솔루션 포커스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코칭 에세이라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솔루션 포커스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원인을 파악해서 네. 그걸 제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행은 안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뭐 네. 원인을 뭐 해서 그걸 네. 완전히 제거할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눈앞에 닥친 닥친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내가 그죠? 해결할까, 잘할 수 그죠? 있을까. 앞으로 나아갈 건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맞아요.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 수 있는 예행 연습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꼭 여행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시고 나면 여행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드실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덮고 나면 코칭이라는 게 있구나. 코칭 한번 받아볼까? 이런 게 코칭이구나. 좀 이런 마음도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사실은 에세이로 좀 솔직하게 이렇게 쓴 거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여행 가면 없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그걸 100분 활용해서 어떻게든 여행을 그쵸. 잘 마무리하려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코칭적인 관점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했어요. 네, 코칭 에세이라고 하는 게 탁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게 낯선 곳인데 낯선 곳이라서 사실은 두리번 거리고 호기심을 갖지만 그 여행에서의 주인공은 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코칭 에세이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또 이렇게 MCC의 시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잘 쏙쏙 이해가 되네요. 그런가요? 저 한 건 했나요? 네네. 아니 추천사 써주실 때에도 그 내용이 정말 제가 이 책에서는 대놓고 코칭 얘기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드러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역할을 되게 우리 영코치님이 추천사가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정말 바쁘실 때 제가 부탁했거든요. 근데 정말 늦지 않게 너무 멋지게 잘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제가 꼼꼼하게 그때 너무 바빠서 읽지 못했지만 책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잘 전달됐다니까 저도 기쁘네요. 그 사진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프라하에 컨퍼런스 코칭 컨퍼런스 갔을 때 같은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그 추천사 옆에다 넣었거든요. 또 그런 세심함과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이게 우리 봉코치님이 사실 여행의 다른 어떤 가이드나 뭐 세계 여행과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정말 사진이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이 몇 컷 빼고는 다 본인이 찍으신 거라고. 2장 빼고는 제가 다 찍은 거고 그 중에 한 2장 정도는 또 남편이 스페인 산티아고 그분도 회사를 그만 퇴사하시고 여행을 갔다 오셔서 찍은 사진 2장 정도는 협찬해 주셨고 나머지는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근데 보고 있으면 정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그 하와이 진짜 많은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하와이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도 정말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잠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와이는 사진이 다 했다. 뭐 의도하고 제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찍어놨던 사진들은 아닌데 저한테도 책에 넣을 사진 좀 추려달라고 네. 출판사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쭉 정말 그 동안에 2002년부터 시작됐던 여행의 사진을 쭉 보니까 나름 되게 괜찮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워낙 출판사에서 신경 써가지고 종이 질도 그렇고 하나하나 정말 이 판형까지도 네. 고민을 해서 이 이미지에 맞게 골라주셔서 그런 덕도 좀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 이거는 어나더 스토리인데. 네네네. 저도 사실은 이 책 읽으면서 네. 아니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실어서 이거 남아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이 종이 질도 되게 좋은 걸로 종이 질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그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마진이 안 나는 그럴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해주셨어요. 다음에 우리 출판사 사장님도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그거 진짜 그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책 내고 싶어하시는 코치님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한번 모시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섭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저한테 의미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요즘 특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제 코치로서도 그렇고 뭔가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일을 그만둘까 말까, 그 직업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결혼 이후로 처음 혼자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갔던 곳이 하와이였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여행지였고 거기서 제가 원래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 못한다고. 운동신경이 막 있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또 해보는 스타일이라서 또 막 뭐 피트니스 대회도 막 나가보고 막 이랬잖아요. 막 클라이밍도 해보고 근데 해보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거지. 그래서 그때도 서핑이라는 거를 거기 하와이가 이제 서핑의 본고장이니까 저랑은 정말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때는 서핑을 한번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엄청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약간 이 파도 타기의 어떤 뭐랄까요? 태도? 이런 게 앞으로 내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불확실한 이 미래를 계속 시간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배웠던 게 정말 저한테 또 큰 인사이트를 줬던 그런 여행이기도 했어요. 네, 그때 코치가 또 해준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강사님께서 그 서핑 강사가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전에 다니던 회사도 10년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되게 늦게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늦깎이라는 그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어가지고 코칭 업계로 넘어올 때도 전직을 할 때도 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이거 그만두고 애도 있고 맞벌이였는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래도 될까? 이런 고민 늦은 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조직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데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사표를 쓴 거였거든요. 이제 서핑 이제 배우고 나서 제가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아는 건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도 수영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이 재밌는 거 진작에 정말 자유롭게 파도도 타고 이랬을 텐데 이 나이에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 아쉽다라고 막 푸념 아닌 푸념을 이제 하니까 그 강사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never too late 이러면서 늦은 건 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또한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읽고 후기 남겨주신 분들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그 말이 되게 나한테 너무 용기가 됐다, 뭉클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마음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우리 요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네. 것이다. 예, 지금 시작할 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지금 늦은 거 아니야. 그냥 시작해. 이거랑 그 어떤 맥락에서 그게 딱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도는 정말 저는 뭐 전문적으로 서핑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도 같은 파도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파도를 두려워하면 몸이 굳고 그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냥 계속 물로 빠지는데 이걸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파도가 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 타기의 자세가 저는 되게 앞으로 나한테 필요한 자세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강사가 평소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파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패들링 이렇게 저으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나의 근육을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저 파도다 싶으면 미련 없이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발 아래를 보면 균형을 잃고 빠질 수 있으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멀리 봐라라는 얘기도 해주셨었어요. 인생이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 얘기도 제가 책에 잠깐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파도는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파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근육을 패들링을 하면서 근육을 만든 이후에 그다음에 파도가 왔다라고 했을 땐 올라타서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그게 인생이지 않겠어요? 해보고 정말 아니면 말고 그렇지만 내가 또 그만큼 얻은 게 있고 그걸 통해서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파도는 한 번 지나가면 또 오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이렇게 등산하는 게 아니라 요즘 파도 탄다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북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태도이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안전한 조직에 있다가 정말 처음 그런 프리랜서라는 정글로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었던 시기여서 더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파도 얘기를 하니까 나의 인생이 아까 숙제인가 축제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왔을 때 파도를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그게 과제가 되는 거고 숙제가 되는 거고 그 파도를 올라타고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멀리 봤을 때 그게 축제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맥락을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정보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걸 컨트롤하고 싶어서 자꾸 계획표를 세운다는 건 미래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저도 여행에서 그런 경험 많은데 내가 여행을 간 건지 체크리스트를 지우려고 간 건지 헷갈리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이때는 여기 가서 이거 꼭 먹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틀어지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나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우리 프라하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제 남편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 저녁? 네. 아니 그게 아니야. 그 프라하를 갔지만 프라하 성을 가지 않는 사람은 맞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남편한테 당신이랑 나밖에 없을 거야. 대신 정말 멋진 그 풍경을 보시면서 식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이런 경험이야 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디를 가면 여기를 가면 여기 꼭 해봐야 하는. 근데 그 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멋진 곳에서 프라하상을 바라보면서 먹었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도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내가 진짜 축제로 바라보고 그걸 축제로 내가 느낄 즐기면서, 것이냐. 예,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음. 너무 저 얘기만 한 것 같아 되게 부끄러운데 아니. 막 이렇게 해석을 또 해주시니까 네. 제가 저의 그런 의도를 너무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네. 더 잘 이렇게 이해해주실 것 같아서 네. 네. 아니 책을 내셨으면 많이 저는 아직도 알려야죠. 너무 부끄럽고 네. 그래 지금 이 구도가 저는 너무 어색해요. 항상 제가 뭔가 아니, 이렇게 난 너무 익숙한데. 아 그래요? 어. 항상 제가 뭔가 질문 드리면 우리 네. 영코치님이 막 네. 대답해 주시고 이랬는데 네. 뭔가 되게 네. 저는 지금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나 이거 롤 바꿔도 잘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럼 우리 롤 바꿨으니까 끝까지 우리 심쿵 질문도 우리 본코치님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나온 질문이어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예전에 저희가 네. 코칭 살롱에서 네.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네.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눴지만 그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역할을 바꿨기 때문에 클로징도 클로징 해주시는 거 클로즈 멘트까지 제가 좋습니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다양한 키워드를 코칭의 렌즈로 풀어보는 코칭 독가,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을 코칭으로 풀어드리는 1:1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어떤 이슈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칭 1세대 이거 되게 부끄럽다. 자, 19년 차 아니고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차입니다. 네. 네, 20년 차 전문 코치 영코치에게 코칭을 받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역할 바꾸니까 어색하시죠? 그러네요. 네, 요거는 살짝 어색하네요. 네. 네. 자, 영코치와 본코치는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심쿵 질문은 제가 아닌 본코치님이 해주실 거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코칭 살롱 본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의 인생은 숙제인가요? 축제인가요?